자, 우리 형법의 문제와 관련해서 2번부터 볼까요? 재용법정주의 2번. 자, 문제가 지금 나갈 것들은 좀 문제가 좀 많이 쉽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 우리 재용법정주의 우리 재용법정주에서 우리 1번. 자, 구전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불안감은 요거 불명확하냐라고 하는데, 불안감 요거 문제 없다라고 했죠. 그다음에 뭐 2번은 보시면 될 것 같고, 3번. 구 근로기준법에서 임금퇴직금 청산기일에 연장 합의 한도에 관한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자, 일단은 모법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의 기일 연장을 3일 내로 제한했다. 재용법적인 원칙에 위배가 된다. 일단은 여러분들 모보다 불리하죠. 처벌범위가 넓어지거나 불리하면 안 된다라고 했죠. 자, 그다음에 4번에 게임 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 32조 1항 7회 환전. 자, 환전의 의미를 게임 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 재용법정지에 위배될 것이냐라는데, 환전은 말 그대로 돈을 바꾸는 거죠. 돈을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여러분들 요게 돈이 있고, 자, 돈 그다음에 칩이 있습니다. 우리 도박 같은 거 하면 여기서 여기로 하는 거 환전이 되죠. 반대로 자, 칩에서 돈을 받는 이것도 환전이죠.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유추 해석이 아닙니다. X가 되고, 그 다음에 5번. 자, 5번이 뭐 문제 어려운 거 없다. 6번도 마찬가지. 많이 쉬운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페이지 7번. 7번도 뭐 어려운 거고. 8번에 우리 3번 잠깐 볼까요? 어떤 사람은 성장교육 통해 우리 형성된 내적 관념 내지 확신을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된 결과됐다. 강화된 행위가 될 것이냐라는데, 우리 교육은 강화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우리 8번도 뭐 평이한 문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11번 교사본 볼까요? 교사본에 우리 2번 질문 하나 볼게요. 2번. 자,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가 구성 요건에 달하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를 갖춰야 하며, 자, 목적범의 경우에 정범의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인식해야 되냐. 마이 갓. 우리 늘상 얘기하잖아. 우리 기본 강의 할 때도 그렇고 심화 강의 할 때도 그렇고, 우리 형법이다 그러면 형법은 여러분들 범죄와 상박한 대상이 특정돼야 되는데, 그 특정될 때 반드시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가 없죠. 막연히 하면 안 되지만 계략적으로 특정돼도 상관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 인식할 때는 반드시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해야 되냐? 그래 필요 없다니까. 계략적으로 인식해도 상관없습니다. 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2번의 죄수론. 자, 죄수론인데 문제도 여기 그냥 평액이 나왔습니다. 우리 1번, 2번, 3번, 4 워낙 뭐 중요한 질문들 나왔고, 우리 3번 질문 보시면 우리 수개가 여러 개의 구성 요건 충족한 경우에 일제가 성립될 수가 있으므로 횡령과 배임 행위와 사기죄는 포괄일죄가 될 것이냐. 포괄일죄는 여러분들 같은 종류에 되는 거지, 다른 죄에서 뭐 횡령죄하고 사기죄 포괄일죄가 되냐? 다른 죄는 포괄일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사법시험에 한번 나왔던 질문이고, 객종 질문에 요 그대로 수록이 됐던 질문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14번 살인죄가 있는데, 우리 살인죄 요게 또 뭐 문제 쉬운 건데, 2번은 요거 승진에서 한번 나왔던 질문이죠. 승진에 우리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자신의 말은 무엇이나 복종하는 어린 자식들, 우리 3살 7살 이 자식들 같이 죽자라고 했을 때 엄마는 이때 뭐가 되냐. 우리 여러분들 살인죄 간접 정보 된다라고 했죠. 위견 살인죄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뭐 문제도 쉽고. 그다음에 15번은 보시면 될 것 같고, 16번 명예훼손죄 볼까요? 자, 형법 307조 1항 사실은, 자, 2항에 허위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이다. 아니라고 했죠. 우리 여러분들 명예훼손죄 대응 사실의 적시, 공연성포를 사실의 적시인데, 이 사실 적시는 우리 진실 플러스 허위까지 다 포함되고, 이 사실에 여러분들 요 반대되는 개념이 의견이라고 했죠. X가 됩니다. 자,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거나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다. X가 되고. 자, 공연성의 전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알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 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재반 사정으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적 사정은 소극적 사정만을 고려한다. 일단 전파 가능성이지 전파가 됐냐 이게 아니죠. 나중에 사후에 전파가 됐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적극 고려한 요소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디귿 형법 310조 공공의 이익이라면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 집단과 구성의 관계가 포함이 된다라고 했고, 니을도 뭐 그대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17번의 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 여러분들 최근에 중요한 전업체 판례가 많이 나왔죠. 주거침입죄 뭐 기존에 된다는 판례들이 거의 다 싹 바뀌어가지고 주거침입죄 안 된다는데 그런 판례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1번 보십시오. 관리자가 일정한 토지와 외부의 경계에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외부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그 토지다 그럼 여러분 쉽게 말하면 밭대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밭. 우리 대관령 같은 데 보면 밭이 있죠. 그 함부로 못 들어가게 펜스가 쳐놨단 말이에요. 거기에 내가 몰래 들어갔다. 그럼 이거 주거냐?
밭대기하고 주거는 다르지. 자, 그래서 두 번째 오른쪽에 인접하여 건조물로서 요건을 갖춘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일단 건물이 없네. 주거 침입죄가 되기 위해서는 건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건물 있고 여기에 마당, 이때는 주거 침입죄가 되는데 들어갔을 때 그럼 여기 아예 없대. 그냥 밭대기 들어갔대. 그냥 빈 공터 있죠. 거기는 주거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 주거 침입죄가 되지가 않는다라고 했고. 자, 그다음에 우리 18번에 우리 1번, 2번, 3번, 4번, 1번 보시면 자, 갑과 을이 공동으로 생강바를 경작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생강 농사를 시작하였으나 곧바로 동업관계 불화가 생겨 을이 묵시적으로 동업 탈퇴 의사를 표시를 한 채 생강바가 나오자 자, 그때부터 갑이 혼자 생강바를 경작하고 수확했다. 일단 동업관계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갑이란 놈이 얘가 경작했기 때문에 이건 노건의 갑 겁니다. 가져갔다 그럼 절도죄가 안 된다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2번 절도죄 성립에 필요한 불평사 의사는 물건의 가치만 영대가 의사만 부족하고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 필요하냐? 아니죠. 우리 여러분들 이거 있죠.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방치했다. 이것도 절도가 되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대리점에서 휴대폰 몰래 가져왔다가 우리 앞에 화분에 놓고 갔다. 그러면 이 경우에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방치기 때문에 이때도 우리 절도죄가 됩니다. 그래서 굳이 영구적으로 그럴 필요가 없고. 자, 3번하고 4번은 뭐 물 지문 풀어보시면 되고 19번 여기는 뭐 많이 평이하니까 20번도 마찬가지 평이합니다. 우리 21번의 배임죄. 원래 우리 여러분들 사기죄, 배임죄 또는 문서죄 상당히 좀 어렵게 출제되는데 뭐 이번 시험은 그냥 뭐 사기죄는 쉽게 나왔고 배임죄도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1번에 채무자가 금전 채무담보하기에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한 후 변제일에 제3자에게 해당 주식을 처분하였다. 자, 배임죄가 성립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자, 제3자에게 해당 주식을 처분했다. 금전 채무담보하기에 주식에 대해 양도담보 설정한 후 요거는 우리 배임죄가 안 되죠. 우리 여러분들. 자, 일단은 담보가 설정됐는데 채무자가 담보물을 처분해버렸다. 변제하기 전에. 그 다음에 이중 처분했다. 부동산 이중 매매 말고는 다 자, 민사 문제로 무죄로 빼버렸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우리 자, 민사 문제로 제가 안 된다. 2번 권리 이전에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에 대한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물을 처리한 자유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3자에 처분했다. 배임죄가 될 것이냐라는데 이중 처분 부동산 이중 매매 빼고 죄 안 된다니까 싹 바뀌었다니까.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시고. 자, 우리 배임수재죄. 배임수재죄에서 주체로서 타인의 사물 처리한 자를 하면 타인과의 대리관계 신의 성실한 원칙에 비춰 그 사물을 처리할 심관계가 존재한다. 인정한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유관계에서 사무에 관한 자, 권한, 법적 권한이 있어야 될 것이냐라는데 대리권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 뭐 이런 것도 객정이 우리 다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번 서면한 부동산 증여. 증여다 그럼 공짜로 증여. 돈 받고 하는다 그러면 우리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럼 서면에서 계약, 부동산 이중 매매했다. 그럼 요거 배임죄 되는 거고 서면한 증여. 요것도 우리 배임죄가 된다라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우리 22번, 23번 했고 24번 통화에 관한 죄. 여기는 뭐 내용 많이 씻고 25번 했고 그다음 27번도 했고 26번 좀 볼까요? 자, 공무방해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자, 형법 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 직무를 집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에 반한 결과 발생할 것 유효하지는 않는다. 땡땡방해죄, 추상적 위헌범, 실제로 방해 결과 발생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공용서류 무효죄에서 공문서에 사용하는 기타 서류, 자, 기타 전자기록에는 공문서에서 효력이 생기기 이전의 서류, 정식의 접수 및 결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서, 자, 결제 상신 과정에 발견된 문서도 될 것이냐. 우리 공용서류 무효죄다. 공용서류 공적으로 여러분들 자, 사용하는 서류다라고 했을 때 공용서류 무효죄 관련해서 공공기관에 쓰는 문서다. 그러면 공문서 당연히 되죠. 그 다음에 사문서도 되고 완성문서 상관없고 미완성문서 상관없고 그냥 공공기관에 쓰는 문서 다 된다니까. 그래서 공용서류 무효죄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은 뭐 보시면 될 거고 4번 자, 공무상 표시 무효죄 부작위로 되냐라고 하는데 우리 총론에서 부작위한 공무상 표시 무효죄 중요한 판례가 있죠. 중요한 판례. 그래서 공무상 표시 무효죄 당연히 부작위로도 성립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28번. 자, 우리 형사소송법 여기 좀 보겠습니다. 자, 형사소송법도 문제 자체가 뭐 그렇게 어렵게 나온 건 아닌데 형사소송법에 좀 아쉬운 게 있다. 그러면 우리 30번 영장주의 잠깐 볼까요? 30번.
우리 30번에 2번하고 3번이 있는데 야 2번하고 3번은 이거는 사실 우리 범위를 좀 벗어나거든. 우리 범위는 일단 수사하고 여러분들 공판에서 증거 파트만 나오죠. 그런데 증거 외 파트 우리 피고인 보서 거기서 30번에 2번하고 3번 나왔는데 이거는 좀 바람직한 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정답이 4번이 확실하기 때문에 2번하고 3번 모른다 하더라도 정답권에 지장은 없지만 하여튼 이건 좀 바람직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또 뒤로 가시면 35번 좀 볼까요? 자, 35번에 우리 디귿 지문인데 디귿 지문 요것도 공판 파트에 나온 지문입니다. 디귿 요게 이제 개수형 박스 문제인데 요게 공판 파트인데 여기서 문제가 조금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판례와 관련해서 우리 공판 파트에 나오는 지문이라서 요거는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한 친구들 그러니까 기존에 공부를 좀 형사법 전체 나올 때 5과목 나올 때 영어 포함해서 그때 이제 공부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잡아낼 텐데 그게 아니고 우리 3과목 체제에서 처음 공부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디귿 지문이 요게 좀 많이 고민을 했을 수 있는 그런 지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공판 부분이라서 뭐 출제하는 게 그닥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일단은 요게 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우리 형사헌법 관련해서 형사헌법이다 그러면 학생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는 게 31번 요 문제가 자 일단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31번의 기억 지문 좀 볼까요? 형사소송법도 마찬가지 좀 여러분들 좀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한 거 중심으로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요도가 좀 떨어지거나 설명이 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거 그거는 이제 좀 후순위로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31번의 기억 사인의 현행범 체포 관행에 일어날 수 있는 물리적 충돌이 자, 적정한 한계를 벗어난지 여부는 그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인가 적정 공격인가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사인의 현행범 체포 이게 소극적 방어냐 아니면 적적 공격이냐 요거에 따라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범인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범인 상당히 좀 죄질이 무거운 것들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강도 살인범 우리 집에 강도 살인범이 왔네. 야 가족을 갖다 칼로 쑤셔가지고 막 죽여버렸다. 그럼 여러분들 제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때 소극적으로 뭐네? 칼만 뺐고? 그러진 않지. 안 그러면 다른 가족도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얘 일단 칼 쳐내고 그다음 얘 패대기 쳐버려야 될 거 아니야. 패대기 쳤다. 그래서 얘가 전투에 오주 입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얘를 검거하고 경찰한테 넘겼다. 그러면 일단은 내가 얘 패대기 쳤다, 다쳤다. 그럼 정당방위가 될 수가 있죠. 그럼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찰에 넘겼다. 그럼 이거는 뭐가냐? 사인의 적법한 현행범 체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어냐 공격이냐 꼭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정당방위도 생각하면 돼. 정당방위도 여러분들 방어, 소극적인 방어도 있지만 적정 공격하는 것도 정당방위가 충분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X가 되는데 지문 자체가 이제 잘 이런 것들이 기출에 잘 나오지 않은 지문이다 보니까 야 요거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할 수 있는 좀 지문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뭐 니은, 디귿, 리을 요거는 뭐 잡아내는데 어렵지 않은데 기억 지문 때문에 많이 조금 고민할 그런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뒤로 가보시면 자, 35번 좀 볼까요? 35번하고 36번. 자, 여기 좀 보겠습니다. 자, 35번의 기억. 자, 사기죄 증거인 업무일지가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과 관계된 자유로운 인격권의 발현물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형사처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업무일지가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 하더라도 자, 요거 위소증이 적용될 것이냐는데 위소증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사인에 대해서는 원칙상 위소증 적용하지 않죠. 그래서 요거는 자, 일단 증거로 쓸 수가 있고 X가 되고 그 다음에 니은 사박경찰관이 체포 당시 외우기는 피고인에게 영사통보권을 지체 없이 고지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영사조력이 가능한지 여부나 실적인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국제협약에 따른 피고인의 권리나 법익을 본적으로 침해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체포나 구속 이후 수입된 증거와 이에 기초한 증거들의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것이냐. 자, 외국 사람들이 마약하다 이게 걸렸단 말이에요. 마약하다 걸렸다. 그러면 그 나라 영사나 여러분들 대사에다 일단은 영사관의 대상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이걸 갖다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수사했을 경우에 그럼 이 경우에 얘 방어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되냐? 방어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된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 완전 쓰레기 증거가 되겠죠. 근데 우리 법원은 뭐라고 했냐? 그거는 이제 그 나라 영사나 대사한테 알려준다. 그러면 이건 조약에 의해서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조약이 법적 효과가 있으니까 알려줬는데 알려주지 않았다. 그럼 일단 잘못은 있어. 잘못은 있는데 그러면 이 관련 수사했던 거 완전히 날려버릴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되냐라고 하는데 우리 판례는 그건 또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이 경우는 증거 능력이 있다. 증거로 쓸 수 있다라고 봤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디귿 지문 보십시오.
자,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게 실적으로 반대 신문권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 진술. 자,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를 인정하기 어렵지만 피고인의 책문권을 보기로 그 하자가 취해될 수 있고, 요건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사실 공판 파트에서 증거 외의 파트인데 요게 우리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요건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우리 시험법은 좀 벗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취해될 수 있고, 이 경우에 피고인의 책문권 포기 의사는 명시하기가 된다. 책문권 포기 의사는 일단 명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포기했다. 그럼 요건 하자 치유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공판 파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니을은 뭐 지문 어려운 거 아니고, 그 다음에 36번에 기억 보십시오. 자, 36번에 우리 자백과 관련해서 기억, 니은, 티근, 니을은 어려운 거 아닌데 기억, 여기가 조금 낚일 수 있는 부분인데,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한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내용은 형사법 310조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나? 자백 포함돼? 아니죠. 자백 아니지. 자백이란 거는 내가 사람 죽였는데 경찰서 가서 경찰관님 제가 죽였어요. 그게 자백이지.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내가 친구한테 사실 내가 이렇게 죽였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럼 이건 자백은 아니지. 자백은 아닌데 이때는 플러스F 보강증거가 될 수가 있냐? 이건 안 된다라고 했죠. 자백을 자백으로 보강을 안 되니까. 따라서 자, 세 번째, 자백으로 보강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그 진술 내용을 피고인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로 할 수가 없다. 여기도 마찬가지 중간에 살짝 틀었죠. 자, 일단은 뒷부분을 맞게 해놓고 중간에 살짝 틀었습니다. 이건 좀 장난치는 질문인데 이런 거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7번 보겠습니다. 자, 전문 증거. 자, 일단은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들 전문 법칙이 2개가 출제가 되는데 내용 자체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박스 문제도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사례 문제 또 안 나왔고, 우리 전문 법칙에 사례 문제 나왔다 그러면 상당히 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난해한 부분인데 일단은 그렇게 안 나와서, 그래서 이제 이 파트에서 문제가 조금 수월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 수산취 계속 나왔는데 수산취 거의 뭐 나올 만큼 나왔죠. 그 다음에 이게 또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경찰청에서 원래 우리 형법 입장,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준칙이 상당히 중요한 법이거든. 좋은 법인데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 악법이야. 악법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수사준칙이 출제가 안 하지 않았나. 또 나올 만큼 거의 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자, 우리 37번. 자, 여기 좀 보십시오. 자, 1번 보시면, 자,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을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자, 일단 검사가 못된 짓 했습니다.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으면 동의하지 않은 증거 능력이 없지만, 자, 위 참고인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조서의 진정성김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 반대 신문의 기회가 부여됐다. 그럼 예외적 증거 능력 인정할 것이냐라는데, 요래도 증거 능력 부정을 하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 우리 형사법 체계 재판 공판이다 그러면 당사자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판 중심주의입니다. 공판 중심주의다 그러면 모든 거 일단 법정에 나와서 재판 중심주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에 나와서 해야지, 야 검사 네 있잖아, 얘를 갖다가 증인을 갖다가 법정에서 신문하고 그래야지 왜 뒤로 따로 불러서 검사실을 불러서 이렇게 못된 짓 하냐라고 하면 우리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우리 재판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겁니다. 공판 중심주의, 재판 중심주의를 침해했고, 그 다음에 둘이 당사자주의가 되거든. 일단은 여러분들 기소가 되어 재판이 됐다 그러면 우리 수사 단계다 그럼 검사는 우월적 지위, 막강 칼자루가 있죠. 영장이나 이 제도가 있는데, 자, 일단 기소가 됐다. 그럼 둘이 대등 관계 된단 말이야. 근데 검사가 이렇게 못된 짓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상 권리 침해했기 때문에 완전히 싹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자, 이 경우에 반대 신문까지 보장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증거 능력 인정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피고인의 진술을 피고인 아닌 자가 녹음한 경우에, 자, 피고인이 해당 녹음 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녹음 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313조 자 1항. 자, 이거는 뭐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피고인의 진술을 녹음했다 그러면 피고인 자, 피고인의 일단 진술을 여러분들 녹음했다. 피고인이 나한테 요거 전화하는데 내가 요걸 갖다 녹음 버튼 그대로 눌렀네. 요거 관련해서 피고인 진술기재 서류가 되죠. 피고인 진술기재 서류가 된다. 그럼 이 경우에 반드시 진정성립이 돼야 되고 특이 상태가 갖춰져야 그때 비로소 이거 증거로 쓸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 네 번째 줄에
자, 진술자인 피고의 진술에 의해 녹음 테이프에 녹음된 진술 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을 특기 신빙한 상태에 행하였으면 행하니까 인정돼야 된다. 일단은 반드시 자, 진정 성립이 인정이 돼야 된다. X가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 자, 피고인의 아닌 자가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작성했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 과정을 기록하지 않았다. 아,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조사하는데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되죠. 근데 기록이 안 됐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상당히 크다라고 했죠. 중대한 법 위반이다. 왜? 나중에 수사기관이 못된 짓 했나 잘못했나 그거는 뭘로 보냐 서류 기록으로 본다라고 했죠. 근데 이거 갖다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면 요거는 중대한 법 위반이기 때문에 완전히 싹 증거 날려버린다라고 했죠. 쓰레기 증거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위반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나 접한 절차 방식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진술과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 인정할 수가 없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에 형사법 310조 2항. 자, 피고는 아닌 자의 전문 진술인데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길에서 진술이 피고는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일 때 쭉 나와 있는데 밑에 두 번째 줄에 여기서 말한 피고는 아닌 자라면 공동 피고이나 공범자 제외한 제3자냐라고 하는데 아니죠. 우리 316조 2항에 우리 피고인 아닌 자 전문 진술이다 그러면 갑이란 놈이 있고 자, 그다음에 자, 우리 공범 있네. 공범. 갑이란 놈이 요 관련해서 을한테 얘기합니다. 자, 아예 갑이 을에 대해서 얘가 자, 강간했다라고 했다. 강간하고 자, 그다음에 공범 얘가 같이 했습니다. 요 현장을 갖다가 병이 목격하고 자, 목격자가 되고 자, 그 다음에 공범 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걸 갖다 여러분들 A한테 얘기했다라고 했을 때 자, A가 법정에서 진술했다. 그럼 이때 우리 전문 진술이 되죠. A가 법정에서 진술했을 때 자, 을이란 놈이 A한테 가서 친구야 나 있잖아 사실 갑한테 성폭행 당했어. 요거는 여러분들 310조 2항이 되고 자, 병도 야 나 그때 내가 강간 목격했어. 마찬가지 310조 2항이 되고 자, 정도 뭐가 되냐 이때 310조 2항이 되죠. 우리 316조 1항이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 갑밖에 없다. 나머지 즉 자, 그 다음에 자, 얘가 여러분들 싹 얘한테 얘기했다. 그럼 이때 뭐가 되냐 316조 2항이 적용이 되는 거죠. 316조 2항이 적용된다. 갑 외에는 나머지 싹 316조 2항이 적용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X가 되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앞으로 좀 보겠습니다. 나머지 뭐 형사법은 문제가 좀 많이 그냥 쉬운 것들입니다. 우리 28번부터 볼까요? 자, 우리 28번. 자, 부신 검문 1번, 2번, 3번, 4번 쭉 나는데 부신 검문에 우리 2번 좀 볼까요? 2번. 자,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을 행하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3조 2 소정의 지문을 위한 자, 동행요구가 형사법에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 형사법 199조 1항, 2항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 임의동행 두 가지가 있죠. 우리 부신검문 때 임의동행 있고 수사상 임의동행 있는데 자, 일단은 요건 뭘 얘기할 것이냐. 요거는 이제 수사상 임의동행이다. 우리 부신검문의 임의동행하고 수사상 조금 차이가 있죠. 우리 부신검문 때 임의동행이다 그러면 6시간 제한이 있고 수사상은 요건 제한이 없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우리 29번 보시면 29번 자, 누구든지 자기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거짓으로 뭐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함에 있어 타인의 얼굴 기타 모습을 촬영 없이 영장 없이 하였다는 그 차이 어떠한 경우로 허용될 수 없다. 아, 우리 객관 시험에서 늘 언제나 항상 요거 하면 요거 정답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했죠. 절대적으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범행 현장 촬영했다. 요거는 문제가 안 되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일선 현장에 나갔을 때 우리 기동대에서 체증조가 있습니다. 사진 촬영했다. 그것도 문제가 안 된다. X가 되고. 그다음에 2번. 자,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른 호흡 측정이 이루어진 경우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호흡 측정 수치가 도출되었다. 자, 일단 얘 보니까 음주 면허 정지나 이런 게 아니네. 그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함정 사정이 있다.
야, 이거 일단 기계로 보니까 얘는 자 일단은 면허 정지. 지금은 여러분들 0.03인데 옛날에 0.05였습니다. 그다음 면허 취소 0.01이었는데 요거 보니까 얘가 면허 정지 수치가 아니네. 근데 막 얘가 막 꽐라가 돼가지고 막 혀가 돌아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해. 근데 경찰이 도저히 봤을 때 얘가 술 좀 될 거 분명히 음주운전 되는데 일단은 요 기계 수치로 보니까 0.05가 안 되네. 면허 정지가. 그럼 얘를 갖다가 다시 불러가지고 자 요거 피를 뽑을 수 있을 것이냐 0점 없이 강제로. 요건 안 됩니다. 왜? 일단 다 끝났으니까. 얘가 호흡 측정했으니까. 자 다만 그때 좀 경찰이 봤을 때 이거 객관적 수치가 잘못 나왔다 그러면 얘 동의받아서 그때 체열하는 건 가능한데 동의받지 않고 체열했다 그럼 이건 허용이 안 됩니다. 자 그럼 요거 지문 다시 보시면 자, 우리 네 번째 줄에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추가로 음주 측정을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경찰관이 혐의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 혈액 체천 측정 방법으로 재측정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운전자는 따라야 되냐? 그래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왜? 한번 일단 불었거든. 불었으면 그때 여러분들 측정 의무 다 했기 때문에 그때는 다 끝나는 겁니다. 자, 그때는 다 끝나고 다만 동의를 받아서 그때는 가능합니다. X가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체녀 요구가 이루어진 경우에 체녀 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체녀 요구는 마약 투약이라는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개별적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체녀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 오케이, 이거는 뭐 맞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은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30번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 30번 자체가 뭐 지문, 자, 4번. 요거는 뭐 정답 쉽게 잡아낼 수가 있는데 우리 2번하고 3번 요게 피고인 구속과 관련해서 요게 출제됐습니다.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피고인 구속 관련해서. 자, 일단은 뭐 정답권인데 지장은 없었다. 4번 잠깐 보시면 형사헌법 217조 2항 사망에 위반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즉시 반환하지 않았네. 영장죄에 어긋났네. 유죄 인정할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피고나 변호인 이를 증거로 하며 동의했다. 증거로 쓸 것이냐. 중요한 인권침해, 영장주의 위반,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반대 기록에는 기록하지 않았다. 그럼 이거 정말 중요하다라고 했죠. 중대한 법 위반이니까 완전 쓰레기 증거가 된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32번 접견교토권 어려운 거 없고. 자 33번 보십시오. 자 저장 매체 이미 제출에 관한 설명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이미 제출된 정보 저장 매체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수색하여 취득한 증거 일단은 범위를 넘어서 했네. 그럼 이거 영장죄 어긋나죠? 영장죄 어긋난다? 그럼 절대적 증거라는 게 날린다니까. 자, 위협 수집 증거에 해당하지만 피고나 변호인 이를 증거로 하며 동의했다. 하자 치유되냐? 안 되죠. 절대적 증거 능력이 부정되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 관리에 속하는 정보 저장 매체를 영장에 하지 않고 이미 제출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나 피의자에게 참여권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취해야 된다. 당연히 뭐 참여권 보장해야 되고. 우리 3번. 피의자가 자기 소유의 휴대전화 이미 제출하면서 클라우드 등의 제3자 관리하는 원격제 저장되어 있는 정보, 전자정보를 수화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수화기관에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임의로 제공했다. 그럼 위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 이미 제출한 것을 볼 것이냐. 아이디와 비밀번호 줬다 그러면 이것도 이미 제출을 볼 수가 있다라고 했죠. 이런 뭐 최신 판례 강의 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자, 우리 34번, 1번 잠깐만 1번. 자, 형법 6조 단서에 따라 행위죄 범죄를 범죄를 구성한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 조사하며 증명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러는데 아니죠. 요거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형법 6조 형법이다 그러면 이때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됩니다. X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우리 38번, 39번 여기는 뭐 내용이 많이 평이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 40번 요거는 다 아까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여러분들 우리 해설 강의는 싹 마무리하고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험이라는 게 여러분들 작년 2차 같은 경우는 거의 극강 난이도 출제됐다가 올해 또 1차 시험 같은 경우 거의 뭐 문제가 약간은 뭐 물시험이 될 정도로 많이 좀 쉽게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트라인이 들쑥날쑥 많이 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중심 잘 잡고 절대 아까도 얘기했죠.
이번 시험 철저하게 분석하는 건 좋단 말이야. 근데 이번 시험 철저하게 분석하고 바로 다음 시험을 내년 시험도 이렇게 출제가 되겠지. 혹은 올해 2차 시험도 이렇게 출제되겠지. 그래서 함부로 이해단에서 하는 공부는 절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부는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우리 시험에 난이도가 요렇게 되니까 그 균형점 맞추고. 그래서 균형점이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되는 범위가 요 정도다. 만약 커트라인이 올해 1차 시험 같은 경우 커트라인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건 논외로 하고, 만약 우리 시험에 커트라인이 85점이다. 그러니까 100문제 중에서 여러분들 한 15개 정도 틀리면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다.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우리 형사법에서 한 6개 정도, 그다음에 경찰학에서 한 6개 정도, 그다음에 헌법에서 한 2개 정도 그렇게 틀려주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정도가 좀 더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뭐 여경 같은 경우는 한 90점, 한 90점 전후, 남경 같은 경우는 커트라인만 이렇다고 가정했을 때 남경 같은 경우는 한 5개에서 6개 정도 이렇게 맞추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킬러 문제는 보통 한 2문제 정도 출제된다면 그 문제는 아예 제끼고 거기까지 욕심내지 말고, 자, 그다음에 상당히 고득점 방정 문제, 그래서 거기서 한 2문제 정도 그거까지도 틀렸다. 그래도 충분히 90점 맞을 거 있죠. 우리 형사법에서 90점 맞고 경찰에서 90점 맞고 그럼 상당히 좋은 점수입니다. 물론 이제 올해 1차 가지고 하지 마. 올해 1차는 문제가 많이 쉬었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좀 많이 올라가는 거고. 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합격하는데 충분히 자, 일단은 지장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공부량이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지 않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일명 요즘 뭐 가성비라는 표현 많이 쓰죠. 그래서 가성비가 있는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 시험 본 친구들 정말 고생 많았고, 우리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심화 강의나 특강 때 각종 특강 활동에서 그때 또 우리 선생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강의 듣는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또 다음에 봐요.